자, 다음은 이제 나우 차이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1%대 하락세에서 크게 좀 개선되는 모습은 안 나오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반 매도세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또 중요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어제 1, 2월 합쳐가지고 산업생산이 나왔고 또 고정자산 투자와 또 민간 투자가 괜찮았다 정도까지 전 찾아봤는데요. 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성적표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1, 2월 달 중국 주요 경제 지표는 생산이랑 투자 지표가 시장 기대치 웃돌았고요. 소비나 부동산이나 실업률은 시장 예상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긴 하지만 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산업 생산 먼저 살펴보면 1, 2월 달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비 7%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계절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정부 주도 하에 인프라 투자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유틸리티 생산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제조업 생산도 이제 내수보다는 해외 수요가 좀 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2월 달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4.2%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1, 2월 달에 인프라 투자가 6.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을 했고 제조업 투자도 9.4%로 전월 대비 좀 큰 폭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작년 말에 발행한 1조 위안의 추경이 올해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제조업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중국 당국이 이제 대규모 설계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투자 모두 올해도 개선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 2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로 전월 대비 전월에 이제 마이너스 9.6%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수요측 정책이 좀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는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 공급 측 리스크 때문에 좀 구매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타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2월 달 소매 판매 총액은 이제 전년 동기비 5.5%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품목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건자재나 통신기기, 가전소비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인도 보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에 후행하는 소비재들의 소비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이제 중국 경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중국 가게나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는 약한 상황이고 소비 증가율 역시도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아직까지는 뭐 명확히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반기에 다양한 재정 정책들이 좀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계획되어 있는 재정 정책의 규모가 뭐 GDP 대비해서 사실 1, 2% 수준의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강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막으려면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나온 내용인데 신규 주택 관련해가지고 판매 현황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규 주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부동산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판매 면적 증가율도 사실 마이너스 20%긴 하지만 작년 그 12월 달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23%였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일시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판매액 증가율이 지금 판매 면적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신규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관망하는 심리가 좀 더 지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도 해줬고 이런 정책들 효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이슈들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보시네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어제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인 중국 업체 롱기의 감원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계 공급 과잉이랑 가격 경쟁 이슈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의 중국 업체 기준으로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25%로 전년 동기비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업계 리딩 기업인 롱기 같은 경우는 실적 압박이 좀 더 큰데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롱기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17.6%로 86개 업체 가운데 5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 들어서 그래도 실리콘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동사의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3분기 기준 매출 총이익률이 업계 평균 수준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제 롱기가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로써 한 3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가 이렇게 인력 감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웨이커 가격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타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은 아직 좀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정도로 판단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전기차 쪽 다뤄주시는데 또 간밤에 테슬라가 또 반등을 줘가지고 중국에서 또 좋은 소식 좀 나왔나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18일 날 이제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인 BYD가 그 디스토리어 07 하이브리드 신형의 출시가를 구형보다 11.3% 낮췄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 춘절 연휴 직후에도 BYD가 이제 약 1,000만 원대의 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하기도 했고,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샤오펑도 이제 저가형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가격이 좀 경쟁이 가열이 되면서 이제 다수의 중국 업체가 1만에서 2만 달러대의 저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하는 모든 업체들은 성장 둔화 리스크에 좀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업체들의 이 해외 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전기차의 전반적인 제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또 확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기존의 이제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머징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래도 조만간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규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을 좀 긴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 전기차 내용들까지 업데이트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은 어떤 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27일 날 공업 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3년 이익은 마이너스 2.3%로 낙폭 추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PPI가 마이너스 2.7%로 전월의 2.5% 대비해서 낙폭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3월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2월 제조업 PMI는 49.1%로 이제 기준선 하회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생산은 앞에서 이제 1, 2월 경제지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선 위에서 머물렀고 수요는 기준선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 개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지수는 호조를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반적인 지표의 개선은 아무래도 내수 개선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지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 얘기 나우차이나는요, 백은비 연구원과 함께 해보셨습니다.